짠! 장안의 화제. 짜잔! 장안의 화제. 아니, 소장님 요즘 너무 잘 나가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요? 많이 잘 나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이 잘 나가는 실마리가 생겼는가 생각해보니까 정연 아나운서와 방송을 하면서부터 잘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에이, 이러고서 맨날 방송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정연 아나운서랑 부담 없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방송할 때 네. 제일 준비를 많이 해가는 분이 여러 분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차현수사님이에요. 뭘 물어볼지 몰라, 중간에. 중간에 오히려 출연자가 진행자한테 질문하죠. 질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질문했을 때 내가 잘 모르면 카메라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러면 그냥 알아서 대답하시는데 소장님은 말해봐 정연아.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정연 아나운서의 고통은 우리들의 네.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소장님. 예,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그 매일경제에서 지어준 제 별명이 있어요. 차주심 소장이라고. 맞아요. 차주심 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차영주입니다만 지난 화요일 날 주식을 몰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방송에서 이러셨어요. 나는 1년 중에 딱 10달을 쉬고 2달을 주식을 하는데 지금이 주식을 해야 될 그 달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지금 뭐 점쟁이다, 유가도 저 조금 전에 유가 너무 올라가지고 떨어져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4만 원어치만 주의하고 왔거든요. 다음 주 좀 떨어지지 않을까.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요? 1899원? 맞아요. 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가도 오르고 전쟁 리스크까지 있는 이 시장에 왜 차영수 소장님은 나는 종목을 매수할 때다라고 하셨는지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혼란스럽죠. 전쟁이 어떻게 튈지, 전쟁 관련주를 사야 될지. 대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대선이 끝나서 어찌됐든 우리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네. 정책 공약주를 사야 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결과를 보고 사야 될지 혼란스럽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PBR을 안겠다라는 믿음, 그 다음에 뉴욕 증시가 저는 뉴욕 증시는 지금 국내 증시와 결이 다르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지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쪽 아시아 주변에서 보면 홍콩, 대만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깨고 내려가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 깨고 내려가거든요. 2600을 안 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변동성은 있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보고 대형주를 지금 사서 20, 30% 먹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바닥을 잡았다는 거와 V자 반등은 다르죠. 그리고 바닥을 확실히 잡았느냐도 여러 가지 두드려야 될 것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 정도라면 서로 2500, 2400까지 빠지신다는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배팅할 때가 아닌가. 2400, 2500까지 빠진다는 분들은 거기 오면 산다라는 건데 네. 거기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못 사요? 못 사는 거죠.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 2400, 500까지 기다려주는데 2400까지 안 하고 2600에서 올라가면 또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격이에요. 네. 따라서 2400, 2500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배팅을 해보는 것이 할만하다. 그리고 길게 보면 지금 여기서 약간의 어떤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적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죠. 사자. 사가지고 제 차가 물론 정연 아나운서보다 기름이 적게 들어가. 정연 아나운서 이런 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 하얀색 이런 거지만 나도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보자. 네. 그런 거죠. 예. 아니 방송에서 맨날 정연 아나운서가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도대체 정연아 차 뭐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흰색은 맞잖아요. 아니, 흰색만 흰색이 맞는데 차문이 이렇게 열려요. 차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테슬라요? 아니 테슬라 아니고 차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흰색 차 타고 다녀요. 제가 알아요. 전혀 아닌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다가 뭐야 저 사람은 이렇게 오는데 아닙니다. 주식으로 돈도 많이 잃고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차영수장님이 이번에는 사야 된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이거에 다 우리 시장은 적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다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부로 당선인이 나왔어요. 정말. 그렇죠. 이제 모든 권력은 그쪽으로 쏠리겠죠. 네, 새벽 3시 반에 이쯤에 시점이 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뭐 건설주 오르고 원전주 오르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추세에 따라가야 돼요. 이 대선에 따른 경제. 아닙니다. 그 공약과 정책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공약이라는 것은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좀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죠. 그러니까 역대 대선 중에 증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야 그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이익을 이제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이 인수위를 꾸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과 많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공약과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괴리를 좀 많이 살피시게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정책 방향은 앞으로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내각이 꾸려지겠죠. 예, 내각이 꾸려지고 나서 한 가을쯤에 윤석열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할 거예요. 각 내각별로 업무 보고, 이제 인수위 시절에서는 가이드라인만 나오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에서 이제 세밀한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다양한 정책 수혜주들이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심정적으로 오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을 좀 구분해 드리자면, 먼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는 저는 꽃놀이패를 쥐었다. 왜요? 건설주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낙선자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팩트를 말씀드리면 둘 다 공이 250만 호 주택 건설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이재명 낙선자 같은 경우 대장동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개발에 치중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에 대한 어떤 뭐 법률적인 부분들은 제가 논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쏟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익이 어디로 갔느냐는 이제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이익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낙선인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 원래 그 대장동도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어찌됐든 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민간개발이 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을 독려하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250만 원 중에 50만 원은 공공, 200만 원은 민간이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극단적으로 앞으로 대장동과 같은 상황이, 이게 대장동이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닌데 대장동이 이제 민간과 공공이 부딪히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인데, 그 전에 건설사들이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원가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남겨먹는지 몰라요. 얼마나 남겨먹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수많은 대장동들이 전국의 곳곳에서 생길 것이다. 저는 그건 팩트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용적률 완화. 네. 그러면 대장동이 이렇게 큰 이익이 나타나게 됐다는 게 용적률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용적률 완화.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특별재해법에 대한 완화, 규제 다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설사들은 꽃놀이패다. 저는 그래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히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물리면서 강남권에 대한 재건축이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하면 앞으로 건설사들은 꽃놀이패를 줬다. 그래서 저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봐도 된다. 어차피 이거는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팩트만 놓고 보면 네. 건설사들의 이익이 막대해질 수 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분양가가 높아지면 가격 지향을 생기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옆에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하는데, 옆에 분양하는 게 12억으로 분양한다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해요. 우리 아파트도 12억 되니까. 근데 앞으로 건설사들이 원자재 가격 올리는 거 다 분양가격 전이해서 12억, 15억 부르면 그거 가격 지향력이 생기나요? 더 살려고 그러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그런 건 트리거가 안 된다. 결국 지금 건설주들 입장에서 꽃놀이패를 쥐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원전 관련주를 보자. 원전을 보면 저는 원전 관련주는 세모다. 왜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 원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전을 지금 이제 3호기, 4호기, 제가 정확히 명칭 모르겠습니다. 3호기, 4호기를 이제 다시 한다라는 건데, 국내 원전만 갖고는 원전주들이 올라갈 트리거를 못 돼요. 너무 규모가 작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중국이 양회에서 5.5% 경제성장률을 목표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작년 가을에 원전 160기를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더군다나 유럽 같은 경우 원전에 대해서 친환경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큼 수준을 따오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수준은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접근해서 따올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결국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외교력과 통상력으로 얼마만큼 이쪽으로 따오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주는 세모다. 그러면 건설주 중에서 원전, 해외 원전 쪽 하는 애들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기대감이죠.
기대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주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건설사들은 공공부문, 민간주택부문, 해외부문이 있어요. 근데 공공부문은 입찰 단가가 있기 때문에 딱 정확히 딱 멈춰요. 그리고 해외 부분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해외 토목공사는 우리가 중국의 경쟁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수주가 없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플랜트 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를 받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모죠.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건설에서는 무한정 이익이 날 수 있다. 이건 아무도 몰라. 원가는 모르는데 그럼 뭐 어떻게 규제 안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고요.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는 거.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는 거 규제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지금 증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가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를 규제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다가 카카오 택시가 가격을 올려버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니까 다시 가격을 낮췄잖아요. 근데 모든 플랫폼을 다 장악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카카오 떡볶이, 카카오 순대도 시켜 먹어야 되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카카오 장의사인가 그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 소규모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골목 상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의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거는 역설적인 얘기예요. 또 한 가지 게임 업체들. 이제 게임 업체들도 꽃놀이패다. 52시간제 없애겠다. 최저임금제 없애겠다. 그럼 과거처럼 노동자들이 그 게임 개발하기 위해서 밤새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는 낮아지고. 그럼 게임사 이익은 늘어나요, 줄어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속이 돼서 내가 얼마큼 피해를 보느냐 이걸 떠나서 주식 입장에서 본다면 냉혈한이 돼야 되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건설사들이 꽃놀이패를 주면서 분양가를 마음껏 올린다? 그러면 이제 집 사기 어려워지죠. 어렵죠. 그건 현실이지만 건설사들 주가는 올라가죠. 그럼 어디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는 명확하다. 내가 집을 못 사는 문제는 별개고 건설사들은 먹고 산다. 네. 이제 뭐 아파트 무너져도 법에 지혜 안 받는다. 그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날림으로 공사 짓는 거죠. 뭐 문제 없어요. 아니 이래가지고 참 사람 일 모른다는 게 그때 뭐 AGDC 현대산업개발 정말 추락하면서 네. 이제 이 회사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직접적으로 아파트 브랜드명을 얘기해도 돼요? 네. 삼성동 아이파크가 15억이 빠졌잖아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뭐 일부는 여기 뭐 법인 물량을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 타워팰리스에다가 그 다음에 대치동에 동부 센츄리빌에서 삼성동 아이파크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의 이전이죠. 네. 근데 어찌됐든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이제 떼려고 하는데 건설사 뭐 살려주겠다는데 뭐 상관없죠. 건설사. 안 그래도 최근에 GS건설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사려다가 안 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철근값 올라가는 거, 뭐 시멘트값, 이렇게 그런 원자재값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 이거 남겨먹는 게 너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또 다시 없앤다고 했어요. 네.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요. 그러면 국내 주택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 유리하겠네요. 브랜드 1위 자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크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해외 플랜트까지 갖고 있어서 그래서 DLNC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근데 해외 플랜트는 우리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저는 해외 플랜트라는 부분이 올라가는 게 썩 달갑지 않아요. 왜요? 삼성이나 DL 같은 경우 이제 돈을 벌어오니까 좋은데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고요. 2위가 석유화학 업체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란산 원유를 들여와서 이란산 원유가 석유화학 제품 만들기 가장 좋습니다. 그 이제 포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걸 들여와서 우리 남해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벨트에서 이걸 해서 수출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유국도 아니지만 석유화학 제품 수출의 강국인데. 이제 세계 이제 나라들의 발달서들을 보면 중동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중동의 붐 이후에 정치적인 안정감을 좀 찾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는 원유도 들어와요. 그것도 개발하기 좋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지금 동남아가 이제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유를 팔았더니 한국이 돈을 버네? 플랜트를 우리가 지을까? 그래서 지금 삼성이랑 DL이 가서 짓고 있어요. 그게 지어지기 시작한다라면 잠재적으로 우리나라의 화학벨트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미치네요. 그렇죠. 걔네들이 처음에는 원자재를 팔다가 직접 가공해서 팔면 더 좋다. 그걸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건설주, 원전주 정말 뜨거웠거든요. 네. 우리 차은수사님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고. 근데 건설주는 올랐지만 원전주는 윗골을 달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 건설 진즉에 살 걸.
근데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설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제 한 차례 조정을 받을 것이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묻어두고, 제가 말씀드린 6개월에서 1년 보면 분명 정현 아나운서의 여기에 기름을 만땅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 넣는 그날이 오길.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1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2편에서는 그러면 이 대선 외에 또 시장에서 봐야 될 그런 업종 섹터 무엇이 있는지 전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